제13강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 제3부. 이 강의 제3부에서는 북한 비핵화 전망, 세 가지 결론과 한반도 통일론 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 젊은 독재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과 제언을 하고 마감하고자 한다. 지난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벌써 2달 가까이 흘렀다. 미국은 8월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8월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담에서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 북한의 비난과 잇따른 무력 시위를 염두에 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월 2일 북한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7일 북한과 2주 후쯤 실무 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9일 그의 전형적인 변덕 전략을 활용해 김정은의 친서를 3페이지짜리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고 김정은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신도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지 불과 6시간 만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보대표는 8월 21일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주 러시아 대사 부임서를 부인했고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임무에 완전히 전념해 이뤄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실무 협상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북한이 언제 나올지는 그들의 준비 상황에 달려서 대기 상태다. 북측의 실무 협상 대표로는 김명진 전 비에트남 주재 대사가 유력하다. 무엇을 말하나? 당장 이미 진행 중인 훈련 내용이나 기밀은 바꾸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싫다기보다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북한에 보내는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은 훼손하고 적을 편드는 외교 원칙론 위반이고 그의 변덕 전략의 산물이라고 분석된다. 미군 실무협상팀이 준비 완료되어 협상의 고응을 북한에 넘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북한도 올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해서 시간은 많지 않다. 문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과 상응 조치에서 기존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히냐이다. 중간에 낀 한국은 한꺼번에 덮친 일본의 경제 도발,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를 통한 그 길을 강조한 남북 간 협력이
한반도 본영의 측경임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공감하는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5회 정책은 경직된 보수와 진보 이념보다는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유연하게 추진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합의된 것은 다시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 발전되어 가는 이론이 정반합의 과정이고 이것이 이 강의에서 주안점을 두는 사회과학의 근간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반합의 과정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미국이야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면 직접적인 위험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지수와 피로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김정은은 미사일 장난을 멈추고 그가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속히 응하는 것이 자신과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길임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수 있는 변덕 전략의 소유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실무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6월 말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에서 2, 3주 뒤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협상 테이블은 좀처럼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속고 있는 것 같은 being strong along 걱정이 든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실무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1. 북미 신뢰 부재. 트럼프와 김정은이 상호 친근감을 과시하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실무진 사이에 신뢰는 미달. 2. 북한 버티기.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요청하는 비공식 제재 완화 또는 경제적 지원의 여지가 열린 것과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과의 합의할 유인의 동력이 떨어지는 점. 3.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 북미 정상은 터놓고 대화하는데 폼페오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이른바 불량 행동을 불쑥 언급하고 재무부는 매주 대북 제재를 추가하는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예상되는 시기가 당분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전략적 이해가 미국과의 협상을 지연시키는 쪽에 가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북한이 몇 달 동안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최 제1부상은 성명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라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가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수는 살아있다고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직접 북한의 잠재력을 재차 거론하면서 협상 재개 시 북한이 큰 경제적 상응 조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서 취재팀과 문답 과정에서 이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란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돌연 그리고 북한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이어 우리는 오래전에 교훈을 얻었다며 그들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물밑 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개국 G7 정상회의 때도 이란 문제에 대해 말을 이어가다가 불쑥 북한의 잠재력 얘기를 꺼내들곤 했다. 무엇을 말하나? 판문점 회동과 김정은의 친서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들이려는 의도로 최선희 북한 제1 부상이 최근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 협상 개최가 어려워졌다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시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 차원의 답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밝힌 점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운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말은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이 2017년 8월에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파견에 선을 긋는 No, for No를 천명한 것은 처음 거론해서 과거 참모의 충고를 사용한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로 가기 전에 안전보장을 필요로 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제1라운드에서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론에 따라 합의해 관계 정상화, 평화 조약, 제재 해제 등을 끌어내어 북한 2,400만 주민들의 삶을 개선을 달성하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혹은 핵능력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는 소위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실수이며 제1라운드에서 합의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회개하고 검증단의 미신고 핵시설 의심지역 방문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체결, 모든 제재 해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와 비핵화의 개념에 동의하고 이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준비해 제1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추인하는 것이 베스트 일로 분석된다. 왜 북미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 제1라운드에서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DMZ 회담 이후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실무 협상 레벨에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위급 회담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실무 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무 협상과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북미 정상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내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대선 국면에서 외교적으로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2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의 계획은 미국이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최종 단계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 동안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뒤 동결부터 최종 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구상으로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8월 14일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유는 북한이 경제적 보상만 챙기고 먹튀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한 뒤에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다.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부의 패턴과 교훈론은 가시적 경제 보상을 대가로 그들 핵 프로그램에서 대단치 않은 양보를 하고선 경제적 보상으로 그들의 경제를 회생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데 활동한 다음에 핵 부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 북한이 이번에도 과거처럼 경제 보상만 챙기고 먹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빅딜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구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략적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 후에 모든 종류의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자면 한미연합훈련 이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선 핵포기, 후 보상 원칙론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그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볼튼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우려하게 한다며 미국은 미사일을
캔23이라고 명명했고 사거리는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이 배치한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영변만을 올려놓았던 북한이 비핵화 최종 단계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는 미국 입장에 동의할지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최종 단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상응 조치인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적시해야 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어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역할 등 민감한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전략이 과시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가올 북미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그간의 행보, 교훈론에 비춰 이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하는 한미동맹 등한시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한국 야권 정치권에서 북한 비핵화의 차선책으로 핵동결, 핵군축, 핵무장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한도 똑같이 핵무기를 도입해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 조언은 북한의 핵을 남한이 머리 위에 살 수 없다는 논리이다.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핵 공격 의지를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핵보다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똑같이 핵 보유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유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거나 핵동결 내지 핵군축으로 현실화될 때에는 동아시아에서는 기대치 않은 핵경쟁 시대로 돌입하여 일본, 한국, 대만, 호주가 핵무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2라운드가 열릴 경우 북미 실무협상팀에서 미국 협상팀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베스트를 참고하여 북한 비핵화의 결과를 달성하기를 필자는 제언한다. 베스트에 오른 최선을 다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스트 딜은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적 타결식 빅딜,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타결식 스몰 딜을 절충하되 양국 사이에 놓인 중간 단계를 확 줄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세분화된 스몰 딜 단계를 몇 단계로 깔끔하게 줄여내는 것이 베스트 딜의 핵심이다. 미국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감, 북한에는 생각보다 안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치킨을 먹을 때 서양에서는 날개와 가슴살을 최고로 치지만 우리는 다리를 선호한다.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각자 좋아하는 부위를 먹는 것이다. 관건은 치킨을 서로 맛있게 먹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 미국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 주장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원칙론을 주장하고 빅딜로 일괄 타결을 원하고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의 모든 리스트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와 평화, 수교의 모든 리스트를 나열하고 협의 조정 합의하여 비핵화를 일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시에 모두 이행할 수 없으므로 쌍방이 합의한 이행 일정을 한 번에 두 번, 세 번이나 몇 번에 나눠서 하든 비중을 맞춰 이행하면 비핵화를 미북 모두가 알기 쉽게 진행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모두 나와 있으니 일정만 서로 맞추면 되고 이 방법도 갈등도 줄어들고 더 알기 쉽다. 어차피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조금만 더 세분화하여 받고 싶은 것을 나열하여 합의하면 된다. 그럼 미국이 주장하는 보따리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청사진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및 테러 지원국 해제,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10일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 Security Assurance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고 열흘 뒤 안전 뒤에 조치라는 표현을 써 안전조치를 사용하면서 바로 앞에 미국은 핵이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수식어를 더했다. 반대로 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전조치는 없다는 경고도 된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리짐을 삽입하되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된다. 그냥 안전이라고 하면 개념이 모호하지만 체제, 리짐이라는 말을 붙이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이 원하는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개통하고 테러 지원국 해제를 포함시킬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를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나토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으나 현 상황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최종 단계에서 제시되는 것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이미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어긴 대응책으로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경제 군사 제재를 플랜 B, 플랜 C, 플랜 D 추가할 수 있어 김정은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 안전 보장 방안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에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보따리는 무엇이냐? 비핵화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비핵화 방안 조건을 충족시켜 미국과 국제사회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 중립지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과 미의회의 결의안 요구, 대동강 기적 청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말은 비핵화에 대한 동결 입구와 출구 로드맵을 미국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후
한반도의 안정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필자는 나의 책 한반도 통일론에서 제시한 한반도의 핵 중립지대를 요구하라고 제안한다. 필자와 조지 타튼 남가주 대학 정치학 명예교수는 코리아 옵서버 2005년 겨울에 기고한 동북아의 어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나 논문에서 육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에 동북아 조약기구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교훈을 따라 주장한 바 있다. 타튼 교수와 나의 주장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조약기구 내에 동북아 평화의 지대를 만드는 것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제기할 때 테이블에 올리라고 제의한다. 동북아 평화지대에는 동쪽으로는 일본 전체, 북쪽으로는 사하린, 그 열도를 포함한 시베리아 일부, 서쪽으로 한국부터 월남에 이르는 중국의 태평양 연안지대를 포함한다. 단 미국 본토는 제외한다. 이 동북아 평화지대에 중국 전체나 러시아 또는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핵무기도 허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3국은 다른 핵 포기 협약이 마련될 때까지 핵무기와 핵시설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 조약기구는 동북아 평화지대 밖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조직할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나의 책 한반도 통일론, 동북아 조약기구 516페이지부터 522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제기할 때 그들의 체제 보장 조건을 못 믿을 경우 미 의회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으로 보장을 하는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은 작년에 제1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동강 기적의 동영상을 받았지만 서류상으로 구체적인 북미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요구하는 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제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책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한 후 핵보유국 유지와 군사 강국 유지를 볼 수 있겠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비수로 끝나자 지난 4월 다급히 푸틴 대통령을 찾아 건넨 SOS는 북한 체제 보장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뒤 회견에서 북한은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안전 보장과 자주권 유지를 더해 체제 보장을 말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후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건넸다.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두 정상을 만나 제재 해제보다 체제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이런 김정은의 뜻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 북한 비핵화가 실패로 끝날 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강국과 연대하여 군사 강국을 유지할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최초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파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전쟁 옵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뿐더러 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점이다. 결국 김정은은 자기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반도 냉전 구도의 해체와 평화 구축을 자신들의 체제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간에 처한 한국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진정한 중개자 역할을 하려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앞으로 있을 남북, 남미 정상회담에서 2018년 평양선언처럼 너무 많은 것을 공개적으로 담지 말고 북미 간에 해야 할 일들, 미국의 성과를 포장해야 할 일들은 담지 말고 순서를 기다리며 남북한 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베스트의 시작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의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론 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 젊은 독재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칙론에 근거해서 국민이 원하는 차원에서 과거 교훈론에서 배우고 창의론에 근거한 베스트 딜에 집중해서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제언을 한다. 지도자가 국민의 불안 조성을 하면 이것은 사회과 근거의 위반이다. 왜? 국민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를 지도자에게 요구, 기대,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요구, 기대, 지지가 무너질 때 국민은 불안해하고 차선책을 촉구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 기대, 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은 제1라운드에서 협상의 실패 원인에서 교훈론으로 배우고 원칙론과 창의론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물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부 정책 전환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올인한 대북정책, 지소미아 폐기, 친중, 반미, 반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베스트리 정반 합의 결과인 원칙론, 교훈론, 창의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실무 협상팀과 정상들은 북핵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회와 정치사회와 가정에서 이룬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넘어 국민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충고에 의해 결정하라는 제안을 한다. 이 베스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핵 전문가의 조언을 교훈론 차원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1945년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가 핵무장을 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배경과 동기를 연구한 결과를 네 가지로 1. 안전보장 2. 국내정치 3. 국제위신 4. 정치 지도의 결단이라고 지적한다. 이 중 중요한 변수는 1. 안전보장과 4.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다. 왜냐하면 안보 위협이 없는데 핵으로 무장한 사례가 없다. 예컨대 탈냉전기 들어
국제안보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면서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보유했던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 외 한국, 리비아 등은 다른 시점에 핵 개발이 오히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핵 개발을 포기했다. 반면에 북한은 같은 시기에 공산진영의 붕괴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되고 남북 분단과 수령체제로 인한 국가안보, 체제안보, 정권안보가 일체화되었다. 북한은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 국력 50배나 큰 남한을 상대하고 있고, 최대 적국인 미국은 세계 체계 군사 강국으로 인해 평양의 안보 인식이 핵무장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제1라운드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는 알게 됐다. 문제는 패에 따라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너무 정확해졌다는 것이다. 스몰 딜, 영변 패기로 가면 북한이 이기고 빅딜, 완전한 패기는 미국이 이기는 것이다. 견해차도 여전히 크다. 따라서 알파딜이 관건이라고 본다. 미국도 일부 제재 완화할 부분이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한다. 베스트딜은 북미 양쪽의 견해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 동북아 실크로드 및 핵무기와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경쟁의 종식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냉전 중식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안정과 평화의 문을 열어 전 세계 새로운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의 문을 여는 전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미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북미 정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판을 이어가고 실무 협상에서 교환 조건을 맞추어 가야 한다. 여기서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작게 나열하고 공통이익을 찾아 맞추어야 한다. 실무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판 전체를 깨는 책임이 북한으로 돌아간다. 북한은 최초로 성사된 미국 정상과의 합의를 파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전쟁 옵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뿐더러 현체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일관되게 지정해온 체제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 책임이 돼야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로 갈 수 있다. 결국 금년 하반기 실무 협상을 할 거고 2020년 11월 전 미국 대선 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양쪽 정상들은 그동안 플랜 A, B, C, D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 통제를 하면서 대화의 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목고를 향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한반도 통일론 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 젊은 독재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전략이 그의 고립주의 성향의 분쟁 개입에 소극적이고 미국 이익 추구를 앞세우다 미국 리더십 자체가 약해져도 좋은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혈맹보다 한국 방위비 분담 인상이 더 중요한지 혈맹 동맹 관계 구축보다 비용 절감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인지 이런 질문들이 과연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미국은 패권 국가로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 나라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갈등 현안을 진정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변덕 전략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미국 외교의 단단한 구심점이 북한 비핵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미국 국민이 원하는 패권 국가의 위신과 초강대국의 명성을 위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귀로 만들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제3차 북미 회담에서 그동안 유지한 최대 압박과 앞으로 베스트를 활용해서 핵군 측이 아닌 김정은이 핵무기와 대량殺傷 무기를 포기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의 냉전 시대를 마감하는 역작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첨가해서 그의 어른 역할을 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8월 28일 새로 출간한 저서를 통해 동맹이 없는 국가는 쇠퇴한다. 미국은 홀로 모든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지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한 많은 국가를 아우르는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동맹보다 고립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옳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젊은 독재자. 전쟁과 평화 중에서 전쟁 준비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비판을 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회동이 4차례, 북한과 미국 정상 간 3차례 이루어졌지만 평화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있지만 안정은 불안하다. 이 말은 남한의 용도가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로 명분을 쌓는 차원에서 남한 국민과 주한 미군 내지 일본 일부와 주일 미군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핵포기 시 대안으로 협박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고 남한과 일본을 불모로 잡는 행태는 옳은 행위인가? 이런 행동은 원칙론과 교훈론에도 어긋난다.
김정은 독재자가 원하는 체제 보장은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김정은은 체제 보장이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약속한 대동강의 기적 경제 발전을 김정은이 원한다면 핵무기 못지않게 그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요소이다. 이런 전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마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과 2019년 문 정부의 평화 경제는 불가능하다. 문 정부의 임기 내 비핵화를 하고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을 하고 2045년에 원코리아 통일 한국 즉 평화경제 통일 청사진 제시는 먼 미래 희망 통일 안에 불과하고 냉엄한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다. 무엇을 말하나? 문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김정은에게 보내는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 비웃듯 8월 16일 강원도 동천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응수했다. 이제는 북한에서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이용 가치가 없고 비핵화가 진행되고 남북 경험이 필요할 때까지 남한을 보류하고 또 핵 폐기 시 대안으로 남한을 사정권 안에 가두어 협상 주도권 장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원칙론과 교훈론에서 그들의 행태가 미국과 한국 국민의 위기 피로감을 증대하고 기대치 않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행태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는 나의 12강 에듀케이스에 있는 김정은의 대남 정책에서 밝힌 저8개 외교와 평화쇼인 목마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싸운 신뢰로 판을 깨지 말고 북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고 정상국가로 위상을 올리고 이룰 수 없는 무력 통일 방안을 포기하기를 기대해본다. 이 말은 평화적으로 한민족이 원하는 통일을 단기적으로 평화공전, 장기적으로 강소국 연방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고하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 오로지 북한과의 평화에 올인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어떤 근거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지난 2년간 김정은과 몇 차례 만나면서 태평양을 오가면서 열심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변을 노릇을 하면서 어떤 보장과 언지를 받았기에 남한의 무장을 풀고 국민에게 평화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이 얘기하는 평화와 평화경제가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고 남한 지도자에게 독서를 퍼붓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이다. 김정은은 한국과 평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육성으로 한국과 공영을 다짐한 적도 없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를 사정권 안에 두고 협박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에도 우선하는 지상과제다. 대통령은 막연한 신념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도박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의 대결에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 해제하면서 평화만 선전하며 반대 의견을 반평화로 모는데 열중인 문정부가 몹시 불안해 보인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과 혈맹 관계가 느슨해지고 한국과의 경제 전쟁의 감정 다툼은 잘못된 문정부의 반일 인식 때문이다. 역사적 교훈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어 임기 내에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나 그동안 그 정책이 냉엄한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하던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문정부의 대북 정책의 비전이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로 나왔지만 먼 미래의 구상이고 이 구상은 나의 책 한반도 통일론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에서 밝힌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문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미사일 발사로 응사한 점이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천금 같은 귀해, 유리같이 조심스럽게로 북한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다. 만일 일본 아베 총리가 유사한 발언을 했어도 그랬을까? 우리 헌법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불법 집단이라는 이중성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3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가 북한의 한 면만 보고 지나치게 경도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단순히 정책적 오류를 넘어 국가적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남북경협이 문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 남북의 경협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세계경제 3위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더욱이 현재 일본 경제보복의 핵심은 값싼 노동력의 확보가 아니라 일본이 가진 첨단 기술의 문제로 북한과의 경협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정확한 현실성을 가지고 전환하기를 전한다. 만일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현실 인식을 왜곡하게 되면 작게는 국민 개인의 불행이 될 것이고 크게는 나라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문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자신과 나팔수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론을 준수하고 5천만 국민과 해외 동포와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국민 성명을 발표하되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원칙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광복절에 밝힌 통일안은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성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9월 중순에 이 강의를 에듀캐스트에 올리면서 끝냈다.